그래서 f부터 잠깐만 해석하면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3차함수를 그릴 건데 홀수 차수만 있네. 그럼 얘는 원점 대칭 기함수.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는 0을 만족시키는 걸 또 찾아본다면 x 인수 뽑아내고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루트 12는 2 루트 3,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에서 x축과 만난다. 원점 대칭이다.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f라는 함수를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야. 원점 대칭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에서 이렇게 x축이랑 만난다. 이런 해석을 해놓고 가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극대를 만족하는, 극소를 만족하는 곳은 도함수 이용해서 그려봐야지. 이렇게 되겠네요. 좀 이따 해보고요. 그 다음에 gx는 a가 0은 아니니까 기울기가 0이 아닌 1차 함수인데 이쁘게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얘는 기울기 a와 상관없이 x가 2가 되면 0, 그때 y값은 2니까 2,2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f와 1차 함수 gx를 가지고 hx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보면은 첫 번째 f가 g 이상이면, 즉 같거나 f가 위에 있으면 f를 쓰겠대요. 반대로 g가 위에 있으면 g를 쓰겠대요. 이 말은 뭐예요? 두 그래프를 모두 그려가지고 위쪽에 있는 함수 쓰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위쪽에 있는 함수. 자, 그래서 이제 f랑 g를 그려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잠깐만 보고 갑시다. f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 구해봅시다. f'x. 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2 3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합차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도함수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될 거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f'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x축과 만나요. 그러면 도함수 부호에 따라 3차 함수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겠죠. 원점 대칭으로 생겼다고 했으니까 가운데에다가 x축을 슉 그려놓고, 아까 표현했던 x축과 만나는 곳이 0과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필요하면 하고, 여기서 아까 잠깐 표현했던 극대, 극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각각 극소, 극대를 갖는구나.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극소값 한번 찾아볼까요? f에다가 2를 밀어 넣으면, 자, f 원래 있는 식에 다 가야겠죠. 2를 밀어 넣으면 8 빼기 24, 8 빼기 24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극소값이 마이너스 16이면 극대값은 원점 대칭이니까 16 이렇게 정도 되겠다, 그치? 이렇게 생긴 녀석이 f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하던 거니까 여기에 뭘 올려놓을 거냐면 이제 gx를 올려놓을 거예요. gx는 아까 2,2를 정점으로 가지는 녀석입니다. 2,2 찍어볼게요. 잘 보면 x값 2는 이미 극소를 갖는 여기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인 거지. 그런데 극대값이 16이다 보니까 2,2는 한 요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2,2의 위치야. 요건 조금 이따가 더 크게 그려볼 건데, 자, 요 상황에서 기울기 a는 0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대표적으로 두 개만 그려볼게요. 기울기가 양수면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런 상황에 기울기를 조정해 가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해석했던 대로 hx 함수는 위쪽에 있는 함수를 채택하게 돼요. 위쪽에 있는 함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a가 양수일 때 먼저 봅시다.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의 형태를 띈다. 이제 간단하게만 그려놓고 해볼게요.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원점 대칭 함수를 요런 느낌으로 그려놓고, 여기가 극대값 16, 2,는 한 요 정도 그려놓으면 되겠죠? 찍어놨습니다. 요런 상황입니다. 자, 이쪽은 조금 더 빼볼게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좀 덜 가파르게 요런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3차 함수는 f, 1차 함수는 g, 기울기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면 hx를 이 상황에서 표현해보자면, 선생님이 색깔을 입혀볼게.
같은 x를 넣었을 때 위에 있는 함수를 채택한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x를 스캔해 가면서 위에 있는 함수에다가 색깔을 칠하면 그게 곧 h 함수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갑니다. 요만큼이 h의 부분이 될 거고 위로 올라가 있는 요만큼이 h가 될 거고 요만큼이 h가 될 거고 요렇게가 h가 되겠죠. 요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로 정해야 하는 h 함수야.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아라 인데 다음 조건이 뭐냐면 H 함수 그래프와 Y는 K 상수 함수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그런 K가 있대. 4점에서 만나는 곳이 있대. 그러면 상수 함수를 그을 거예요. 이렇게 그어 놓는데 지금은 이제 누굴 볼 거냐면 빨간색 hx 함수랑 교점을 볼 거고 그게 몇 개? 4개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자, 그럼 쭉 올라가 보면 지금 교점 하나가 둘 바로 위로 올라가면 셋 하다가 둘 하나 이렇게 되죠.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게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gx 함수를 그리고 2,2를 지나게끔 그릴 건데 아무리 가파르게 완만하게 그려도 지금 요게 대표적인 그림이거든. 어때요? 교점 4개를 나오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첫 번째 A가 양수다라는 거는 걸러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런 패턴으로 두 번째도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남은 게 기울기 A가 음수일 때잖아, 그치? A가 음수일 때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 그려볼게요. 원점 대칭 함수 f를 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여기가 2,2겠죠. 해서 여기를 지나는데 음수를 가지고 있는 기울기 음수면 이제 gx 함수는 대략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여기 gx 함수야. 되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h 함수는 또 위에 있는 함수를 가져올 거니까 x를 작은 쪽에서부터 스캔해 오면 위쪽에 있는 함수 직선, 그 다음에 f 3차 함수, 다시 직선, f 3차 함수 이런 구조가 되죠.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처럼 y는 k라는 상수 함수를 그었을 때 4개가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y는 k라고 그어진다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울기 직선의 gx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여야 가능한 상황인 거다. 맞죠? 근데 음수이기만 하면 되겠냐라는 거야. 기울기를 이제 바꿔볼게요. 음수 기울기인데 여기 옆에 조그맣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f를 그려놓고 여기 있는 2,인데 만약에 엄청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봤어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만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왼쪽은 항상 gx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타고 가겠지. 그리고 나서 h는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직선으로 그리지.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되면 상수함수 y는 k랑 만나는 곳이 아무리 많아야 두 군데거든.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지금 왼쪽에 그려놓은 상황이 맞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음수이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F랑 G 두 개의 구체적인 식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비교해 볼 건데요. 어디를 볼 거냐면 F 요거 그 다음에 G 요 상황에서 볼게요. 무슨 얘기냐? 아까 극대를 갖는 곳, 아까 극소를 갖는 곳은 2였는데 극대를 갖는 곳 여기는 마이너스 2였죠. 그죠?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본다 그러면 쭉 올라갔을 때 여기는 G의 함수값인 거고 쭉 올라갔을 때 여기는 F의 함수값인 거예요. 그럼 어떠면 돼요? 지금 이렇게 위로 볼록한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교점이 4개가 생기는 거니까 위치상으로 F-2가 G-2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죠. 이게 끝이야. 그래서 F의 색깔 바꿀게요. F에 마이너스 2를 넣어봅시다. G에 마이너스 2를 넣어봅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f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건 극대값이고 아까 16이었죠, 그죠? 16.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 4a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럼 위의 그래프상 위치가 f-2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2보다 16이 커야 돼. 자,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4a가 14 이하야.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게 언제 길게 a가 음수일 때를 가정하고 들어왔으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a가 음수이면서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a의 값의 범위 small m, large m은 small m이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large m이 0이다.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 단원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분 이용하고 조금 전에 파악했던 뭐 우함수, 계함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전부입니다. 옆에 있는 18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수 K가 있고요. F'0은 6이다. F'0이 6이다 라는 건 다시 표현해보면 3차함수 F니까 미분하면 상수항이 원래 1차식의 개수, 1차항의 개수예요. 근데 0을 넣어버리면 뭐만 남아? 상수항만 남지. 도함수의 상수항이 원래 함수의 1차항의 개수니까 1차항의 개수가 6이구나. 이런 거 알려준 겁니다. 자, 일단 뭐 이거 당장은 해석하기 힘드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gx를 볼 건데요. 방금 3차 함수에 대한 첫 번째 위에 거는 fx 3차 함수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 이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함수는 x축 대칭 이동 이런 관계네요. 그죠?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를 이제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 풀어서 써보면 큰 거보다 크거나 1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다, 마이너스보다 작다. 요 범위에 대해서는 fx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사이값이죠. 요 범위에 대해서는 f가 있었다면 그것을 x축 대칭 이동해서 그릴 거야. 이 정도입니다. 조건을 만족시킬 때 k 더하기 f 2분의 1이니까 k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식을 찾아야 2분의 1을 넣겠죠. 두 개를 다 찾아라. 자, 가조건부터 볼게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a 우극한으로 보내는데 평균 변화율,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우미분 계수 정의가 되겠죠. 그죠? gx에 대해서 우미분 계수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값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값은 0 이하래요 입니다. 요걸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 지금 gx 잠깐만 보면 요놈 각각은 미분이 가능한 녀석이죠. 그죠? 네, fx가 3차 함수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다 미분이 가능한 녀석인데 끊어 놓은 데서는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끊어 놓은 데는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돌아가서 요게 우미분 계수, 미분 계수에 대한 정의니까 끊겨져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요. 지금 모든 실수 x는 a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서 미분이 불가했던 a 값이 1일 때 제외하고 마이너스 1일 때를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미분 계수,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그래서 a가 1, 마이너스 1 요것만 피하면 여기서 정의되어 있는 녀석은 G' A를 얘기하는 거고, 까지 괜찮니?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값은 0 이하래. 요렇게 된대 까지입니다. 괜찮죠? 네, 요렇게만 해석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은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데 아까 범위에 따라 쓰는 함수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하는지를 지금 해석할 거야. 아까랑 비슷해. 그런데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실근, 즉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그 t 값이 위로 올라가서 13까지만 가능하다. 요겁니다. 괜찮나요? 자, 일단 나 조건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 위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G'A가 0 이하다.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볼게요. 위에 gx 함수가 있었으니까 G'A를 구해보기 위해서 G를 미분부터 해보겠습니다.
많다. 자, 위쪽에 fx 플러스 k를 미분하면 그냥 f 프라임 x죠. 되겠죠? 요거는 범위가 그대로 쓸게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있네요. 마이너스 f 프라임 x입니다. 요때는 절대값 x가 1 이하인데, 자, 이렇게 끊겨져 있는 걸 미분할 때는 등호는 빠져야 돼요. 요 얘기를 잠깐 했을 때가 있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야. x는 1 이상에서 어떤 fx라는 식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에서 미분이 가능하냐라는 거는 1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다를 보여줘야 되거든. 그런데 얘는 1의 이상만 보고 있으니까 1의 왼쪽을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좌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말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분을 할 때 등호를 빼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만 이해해 두세요. 사실 몰라도 되는데 등호가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어요. 자, 그래서 G'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지금 등호가 빠져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A를 밀어 넣을 수 있겠죠. A는 1이랑 마이너스 1은 제외하고 G'A를 구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X자리에 A를 밀어 넣어보자. 그러면 위쪽은 F'A가 될 거고요. 아래쪽은 마이너스 F'A가 될 건데, 결국은 위에서 이 가조건인가? 가조건에서 얘기했듯이 이 G'A가 반드시 음수로 나와야 되거든요. 괜찮지? 그러면 위쪽은 지금 범위는 생략할게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는 건 아까 가장자리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범위인데 그게 F'A거든. 그러면 여기서 F'A가 0 이하가 돼야 되죠. G'A가 0 이하인데 그게 F'A라고 했으니까. 반면에 밑에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어서는 G'A가 마이너스 F'A로 나오는데 그 녀석도 음수여야 되죠. G'A가 음수였으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놨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F'A가 0 이상이어야 돼. G'A의 관점에서는 이렇다고요. 그러면 이제 관점을 F한테로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F'A는 0 이하인데 F'A는 0 이상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니? F'A는 0 이하인데 F'A는 0 이상이 돼야 된대. F는 원래 아까 시작할 때 뭐였죠? 3차 함수였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올게요. F는 3차 함수 다항함수야. 그럼 뭐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미분 가능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미분 가능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끊겨져 있는 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인데 걔네들 경계에서 있는 요 녀석들이 F'A는 0 이하고 F'A는 0 이상이다. 이게 만족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F는 3차 함수 다항함수라서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돼. 그럼 얘네들의 공통이 뭡니까? 얘네들의 공통이 0밖에 없지. 여기 괜찮니? 어디서 끊어놨죠?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끊어놓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뭘 만족할 수밖에 없어? 는 0을 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건 마이너스 1쪽에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0 이하여야 되고, 똑같이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건 위쪽에 넣으면 이게 첫 번째는 위쪽에 넣은 거고요. 두 번째는 아래쪽에 넣으면 얘가 0 이상이어야 돼. 이런 의미가 돼요. 이해되니? 그러면 이걸 둘 다 만족하는 거는 F'-1이 0이야. 이렇게 되겠죠. 같은 논리로 1을 집어넣으면 위쪽에 아래쪽에 집어넣었을 때 또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니까 겹치는 교집합은 미분에서 1 넣은 게 0밖에 없어.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G의 관점에서
f의 관점으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식을 세워줄 수 있죠. f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는 몰라요. 하지만 미분하면 2차 함수인데 미분한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는 0이래. 해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f 도함수를 세팅해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m 정도로 세팅을 하고요. 합차, 즉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와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 볼게요. 맨 위에 보면은 첫째 줄에 f'0은 6 아까 잠깐 해석을 하고 왔는데 f'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어보면 와, 최고차의 개수 m을 찾을 수 있겠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이 될 거고요. 요게 6이었으니까 m은 마이너스 6이야. 그렇다면 f'x는 온전히 찾았다. 마이너스 6에다가 요거 전개까지 할게요. x제곱 빼기 1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부정적분도 배우고 왔으니까 원래 함수도 유추할 수 있죠. 사실 fx까지 유추해 보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그리고 적분상수 c라고 쓸게요. 3차 함수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3차 함수야. 이렇게 됐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위로 가보겠습니다. 가조건으로 잠깐만 가보면요. A 우극한의 평균 변화를 아까 미분 계수라고 정의도 했는데 요거 자체를 그냥 극한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면 우리가 늘 쓰던 거 분수꼴에서 분모는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이 정보를 쓸 수 있죠. 그러면 분자가 gx 빼기 ga니까 한번 쓰고 갈게요. 가조건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통해서 x를 a의 우극한으로 보낼 때 분자의 gx 빼기 ga 요 녀석이에요.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뭘 할 수 있죠? 여기서 gx의 a의 우극한이 ga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요게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그거 된대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된다니까 우리가 아까 경계에 있었던 1일 때도 마이너스일 때도 이거 다 만족해야 되거든. 따라서 경계에 있는 값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를 a가 1이라 그러면 1의 우극한을 구하는데 g에서 구한다면 그것은 g1과 같아야 돼요. 이런 의미거든. 자,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을 끊어놓은 데서 1의 우극한은 어딘데요? 봤더니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왼쪽에 적었던 1의 우극한은 fx 플러스 k의 1의 우극한을 따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가 g1 함수값이었죠? g1은 등호가 있는 여기네. 그래서 밑에 있는 요 식이 되겠습니다. 1 밀어넣은 게 되겠네요. 따라서 밑에다 쓸게요. gx의 1의 우극한은 위의 식에다가 밀어 넣습니다. 1을 밀어 넣으면 되죠. 그러면 f1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자, 1의 우극한이나 1의 좌극한이나 1의 함수값이나 다 f는 다항함수니까 1 넣은 거랑 똑같죠. 그죠? 이거 밑에 g1은 밑에 식 마이너스 fx에 x에다가 1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f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를 또 성립하게 하더라. 그럼 K가 드디어 이제 등장한 거네요.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항하고 이항하면 이 F1이 마이너스 K니까 F1은 마이너스 2분의 K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자, 이제 F1을 찾아오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남은 거 나 조건을 만족하도록 찾아봐야겠죠. gx 그래프에다가 상수함수 t를 그어서 교점이 2개가 되도록 하는 t 제일 위쪽으로 올렸을 때 13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f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gx를 그려보겠습니다. f는 아까 도함수가 있었으니까 위로 블록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도함수를 먼저 그려가지고 f 개형을 찾아 놓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도함수 f 프라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f라는 함수는 감소죠.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괜찮죠? 그 다음에 극대, 극소까지 찾아 놓보도록 하죠. 극대는 f에다가 1을 넣은 것. 그럼 아까 우리 fx 유추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1 넣으면 4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극소값 f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위에다가 fx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그러면 2 마 6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요게 f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gx를 유추를 해볼 건데 뭐 잘 모르겠으니까 적당히 하나만 그려볼게요. f가 요렇게 생겼다면 요거를 자, 위쪽 범위부터 위에 거는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위로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k만큼, k가 양수라서 요렇게 평행 이동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f고 얘가 f 플러스 k라는 위쪽에 있는 녀석이야. 자, 그런데 여기 경계가 요 노마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극대 극소를 갖는 곳이니까. 그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극대 극소의 위치는 바뀌진 않아요. x 값이 바뀌진 않고 값만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범위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걸 쓰는 게 gx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깥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표현해 볼게요. 먼저 등호가 없으니까 빵꾸. 그래서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쓰는 겁니다. 아직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1, 그 사이에서는 경계까지 포함해서 사이에서는 fx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곱한 즉 x축 대칭 이동한 걸 써요. 그러면 x축 대칭 이동하려면 x축의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잘 모르겠어. 그럼 그거까지 감안해 볼게요. 만약에 뭐 이렇게 극소값이 x축이랑 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괜찮니?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밑에 게 f야. 밑에 함수의 그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x축 대칭 이동해서 그려야 되거든. 그러면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고 지금 녹색으로 표현한 게 위에서 해석하는 gx라는 함수예요. 괜찮죠? 자, x축의 위치가 있고요. 거기는 y값이 0일 때야. 여기가 y값이 0일 때니까 이제 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여기다가 그을 건데 교점이 2개가 되도록 그어 보래요. 그러면 교점 2개가 되는 거는 한 요 정도 위치면 2개 되겠지. 녹색이랑 만나는 곳을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그은 곳인데 최대값이 13이래요. 최대값. 그러면 올라가 하고 있는데 여기가 13이라고 할 수가 없지. 왜? 여기는 지금 1에서 빵꾸가 나 있어. 여기에 오는 순간 교점이 하나로 바뀌어 버려요. 그 말은 얘보다는 조금 내려가면 2개는 맞는데 13이라는 값을 딱 찍으려다 보니까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13이 여기는 없는 거네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려지면 최대값 13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누구 때문에 문제야? 여기가 지금 빵꾸가 나 있는 게 문제인 거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빵꾸가 나 있는 게 있으면 항상 이런 데서 두 개 하다가 하나로 싹 바뀐단 말이야. 이런 게 안 돼요. 그럼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줄 거냐? 누가 해결해 줄 거야? 요런 애들이 꺾여 올라와서 해결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정답에 가까운 걸 한번 그려볼게요. X축에 F가 접하는 형태로 그려봤는데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원래 f가 한 이만큼 내려가 있는 함수라고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f가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또 뭐 양수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k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fx 플러스 k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극대의 극소를 가지는 곳 x값은 바뀌진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가장자리는 이 녀석들을 쓸 거고, 여기는 빵꾸, 여기도 빵꾸. 괜찮죠? 그 다음에 그 사이는 대칭 이동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f 함수를 쳐다봐야겠죠. f 함수의 극소값이 어디로 와요?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올라올 거야. 즉, 요 간격만큼 이렇게 올라오겠죠. 괜찮지? 자, 그래서 여기는 점을 찍어 가지고 이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F 쳐다보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해석을 해볼 건데, y는 t를 그릴 건데요. 이렇게 그리면 지금 교점이 2개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잠깐만. 조금 더 올려볼게요. 올라가면 2개가 나오는 구간이 생겼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아까랑 상황이 똑같죠? 요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놈을 조금 더 올려놓도록 하면 되죠. 조금 더 올려놔서 만약에 한 이쯤 왔어. 이쯤 와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라 그러면 와, y는 t를 여기다가 평 그렸을 때 어때요? 교점이 2개가 되지. 그리고 요거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 교점이 하나가 됨으로써 나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2개를 만족하는 t의 최대값은 13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해되니? 자, 그럼 결론은 요 값은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지. f의 여기서 온 거죠. f의 극소값이 지금 두 번째 영역에 x축 대칭 이동함으로써 위로 평 올라온 거란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정답에 맞춰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를 볼게요.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프 이제 그려볼게. 지금 녹색 그래프, 요거 두 번째 그린 녹색 그래프를 참고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빵꾸 나요. 여기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야. 맞지? 근데 이거는 누구냐면 gx 함수입니다. 즉 k만큼 평행 이동한 녀석이야. 그리고 그거를 꺾어 올린 곳이 이렇게 점으로 존재하고 이렇게 내려가게 그려져야겠죠. 얘는 누구야? f를 x축 대칭 이동해서 올린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f에 마이너스 준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원래 어디서 왔니? 라고 하면 밑에 있던 거 꺾어 올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쯤 있던 녀석, 요렇게 있던 녀석을 슝 이렇게 꺾어 올린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교점이 2개가 되도록 하는 위치가 요렇게가 y는 t인데 그게 13이란 얘기입니다. 해석 괜찮니?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먼저 극소값은 잘 봐봐. 요게 여기서 올라온 거거든. 그럼 거꾸로 내리면 이게 원래 누구였냐면 f 함수였어요. 그래서 그 f 함수의 극소값이 대칭 이동해서 올라온 거니까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건 대칭 이동해서 13이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3이야.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f 함수가 아까 어디 있었니? 맨 위에 있었지, 그지? 그래서 우리 아까 구해놓은
f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c 값을 찾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가볼게요.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6 플러스 c. 왼쪽에 그려놓은 극소값이 되겠죠. 극소값 그냥 가져오면 마이너스 4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요. 그게 마이너스 13이 돼야 돼. 그래서 상수항을 드디어 찾은 거네요. 상수항은 c 넘기면 마이너스 9. 괜찮죠? 그래서 fx를 다시 적어보자.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제 우리 k를 찾으려면 아까 관계식이 f1은 마이너스 2분의 k였으니까 f1의 함수값만 구하면 되겠다. f 구했으니까. 그래서 f의 1을 구하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 플러스 6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k는 10 양수였네요. 위쪽으로. 그럼 다 구했다, 그지? f도 구했으니까 f 2분의 1까지 확인. 요거는 계산해 놓은 결과를 그냥 적을게요. 마이너스 4분의 25 이렇게가 되겠다. 그래서 k 값은 10, f의 2분의 1 함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25 정리. 자, 넘어가 볼게요. 겹치는 거 18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이제 해석하는 건데 이제 단순하게 하나의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섞여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그릴 건데 가조건 나조건 모두를 만족하고 아래쪽에 f0은 0, 그 다음에 f'1은 1 요거 만족하도록 하는 f를 찾아서 함수값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조건 볼게요. fx 빼기 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다인데 가조건부터 잠깐만 볼게. 자, 마이너스 x를 이항하면 fx는 x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3차함수 f와 y는 x의 교점 이렇게 해석하죠. 그런데 뭐래? 그 실근의 개수가 2개란 얘기는 교점이 2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얘를 방정식으로만 생각하면 3차 방정식이거든요. 3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다라는 얘기야. 이거 뭐야?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은 3개잖아. 그런데 실근이 2개란 얘기는 하나는 중근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다시 중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상에서는 두 그래프가 접하는 상황이란 얘기지. 왜냐하면 하나는 3차 함수고 하나는 직선이니까 접하는 상황. 그러니까 얘는 교점 하나와 접점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y는 x를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우변에 있는 y는 x가 이렇게 생겼을 때 3차함수 f가 얘랑 y는 x랑 한 군데서는 만나고 한 군데서는 접하게 그릴 거예요. 그런데 f라는 함수값이 f0은 0. 뭐야, 이거 원점 지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런데 보니까 원점은요 이미 y는 x도 지나고 있어. 이게 뭐야? 우리가 찾았던 교점 중에 하나인 거야. 이해되니 이거? 그러면 0을 지나면서 다른 데서 접하거나 또는 0 자체가 접점이 될 수도 있잖아. 0에서 접하고 다른 데서 만나거나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 두 가지 버전을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0을 지나가고 다른 데서 접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략 요런 느낌으로 그리면 3차 함수가 되는 거죠. 요게 1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0이 교점인데 여기가 접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죠. 접하고 지나게. 요게 2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케이스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겠죠?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fx는 x, 요거 x를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돌리면 fx 빼기 x는 이렇게 되는데 1번 노란색으로 그린 거는 0은 지나고 그 말은 뭐야? x는 0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접하는 곳이 0이 아닌 다른 곳이 있어. 그러면 얘는 x라는 근은 하나 가져야 되니까 0이라는 근을 하나 가져야 되니까 x라는 인수를 하나 가져갈 거거든요.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만 했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것은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따라가겠죠, 요 식이. 그래서 a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이게 f의 최고차항의 개수기도 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는 0이 근이 하나 있으니까 x 인수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점 정보는 표현은 안 했지만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뭐 k라고 해볼까요? 접점의 x좌표가 k면 fx 빼기 x는 중근 x 빼기 k 인수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x 빼기 k의 제곱 중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버전은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0에서 접할 때입니다. 그럼 순서를 바꾸면 되죠. 0에서 접하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k, 여기 같은 위치는 아니고 뭔지 모르니까 나머지 교점을 k, x좌표를 k라고 할게요. 그러면 fx 빼기 x라는 녀석은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가정한다면 0에서 접해야 되니까 x제곱 그리고 x 빼기 k, 남은 교점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가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k는 0은 아니어야겠다, 그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있었어야 되니까 요거 가정하고 가봅시다. 1번으로 가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1번 식은 세웠어요. 노란색 그래프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쓰지 않은 거는 나 조건도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f'는 1이다 요거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 조건 해석하러 이제 가볼게요. 1번에 요 놈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f'1이 1이다 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미분부터 한번 해보죠. f'x 양변 미분이에요. 빼기 1은 자, ax를 한 세트로 볼게요. 곱미분 그럼 a x-k 제곱 더하기 2배 내려오니까 2ax x-k 이렇게 될 거고, 공통인수 a 하나 x-k 하나 이렇게 묶어내면 x-k 하나 나오고 a 나갔으니까 2x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a x-k 그 다음에 3x-k. 와, 그러면 는 0을 만족하는 게 k와 3분의 k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 미분한 이유가 1 넣어보려고 했던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보죠. f'1 빼기 1은 자, 1 넣으면 a 곱하기 1 빼기 k 3 빼기 k 이렇게 될 거고, f'1이 1이었으니까 와, 좌변이 0입니다. 그러면 는 0을 만족하는 k를 찾으면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 a는 0은 아닐 거니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k 값은 1이랑 또는 3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자, 1번 케이스가 0은 지나면서 접점의 좌표 x좌표를 k로 뒀을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을 찾아보면 1 아니면 3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1번을 끝내지를 못했는데 또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지금 접점의 x좌표를 k로 뒀는데 1이다 이런 상황이죠. 그럼 해석을 해보면 f'1은 1이다 라는 거는 fx 위의 점 1,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란 얘기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k가 1이다 라는 거는 됐네요. 이렇게. 그러면 그림을 그려봅시다. 아까 y는 x는 이렇게 생겼고요. 1번의 상황이 0은 지나면서 다른 곳에서 접한다. 이게 f 형태였어요.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우리가 찾아놓은 k 값이 3차 함수 f가 y는 x에 접하는 곳 x좌표 k가 1, 여기 1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가조건과 남은 조건들을 해석한 게 여기까지니까 보면은 여기서 한 군데, 여기서 두 군데 만나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볼 거냐면 이제 나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되니까 fx 플러스 x는 0. 요거는 여기 밑에서 바로 해석해 볼게요. 우리 가조건에서 해석을 해봤으니까 얘는 fx는 마이너스 x라고 정리를 하면 아까랑 비슷하죠. 좌변 fx 3차 함수랑 그 다음에 우변에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이 두 개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상황이 또 똑같겠죠. f가 y는 마이너스 x랑 한 군데서는 만나는데 그게 뭐야? 0 만나겠죠. 그죠? 그러면 0에서 만나고 다른 데서 접하거나 0에서 접하고 다른 데서 만나거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k가 1일 때를 그려놨으니까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니? 수직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러면 f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f는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랑 교점이 어디밖에 없어요? 0에서밖에 없어. 그러면 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쵸? 그래서 적어주면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와 교점이 한 개밖에 없어서 나 조건의 위배가 돼요. 그러면 k는 1이 아니구나.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3을 했는데 3도 아니라면 1번 케이스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0에서 지나가고 다른 데서 접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k가 3일 때도 볼게요. 상황은 비슷하죠. 얘가 y는 x고 0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하고 똑같잖아. 다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3이라고 이제 찾아놓은 건데 교점 두 개는 만족했는데 y는 마이너스 x가 또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또 뭐예요? f라는 함수는 가조건은 만족하게 했지만 나조건에서는 역시나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된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왔지만 1번 케이스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남은 건 뭐겠어? 2번 케이스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같은 작업을 옆에서 또 합니다. 미분할게요. 2번 케이스로 왔어. 이번에는 0에서 접하고 다른 데서 y는 x랑 만난다. 그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둔 겁니다. 미분 f'x 빼기 1은 2ax의 x-k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a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는 인수분해해서 했는데 그냥 1 넣읍시다. f'1 아까 f'1이 1이었죠. 빼기 1은 0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2a 곱하기 1-k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네. 2a 곱하기 1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하면 쭉쭉쭉 3a-2ak가 될 거고 a로 묶어내면 3-2k가 될 거고 얘가 f'1이 1이었으니까 좌변이 는 0이죠.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 a는 0이 아닐 거니까 그럼 는 0이 되려면 k 값은 2분의 3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y는 x가 이렇게 있고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괜찮지? 그래서 여기가 x값이 0일 때고 여기가 x값이 2분의 3일 때입니다. k값 2분의 3 이런 상황이에요. 되겠지?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 조건을 다시 반영을 해보는 거야. 지금까지는 가 조건만 만족시켰으니까 나 조건을 만족시키면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y는 x를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 어디? 원점에서. 근데 얘는 여지가 있지. 어떤 여지가 있어요? 여기 부분을 더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다시 접하는데 더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 3차 함수는. 그러니까 극소값이 더 밑으로 내려와서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어떻게 돼야 돼? 접해야 되지. 왜냐면 나 조건의 교점이 두 개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정해서 쓴다 그러면 조정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겠죠. 접하고 여기서 접하고 x값이 2분의 3인 걸 지나가도록 3차 함수는 이렇게 조정이 돼야겠어요. 이거의 f가 되더라. 괜찮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가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구나. 여기가 됐니? 여기서 접해야 되는 이유는 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0,0에서 교점 하나, 그 다음에 남은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접해야 된다 이거였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보면 얘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니까 접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접점은 우리가 없으면 세팅을 해야겠고,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유형이겠죠. 그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F부터 이제 식을 찾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F는 쭈루루룩 했는데 여기서 K 값이 2분의 3인 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를 이항해서 Fx는 최고차의 계수 A, 그 다음에 X제곱 X 빼기 2분의 3까지는 있었고, 좌변에서 마이너스 X가 이항해서 플러스 X, 이런 구체적인 식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점에 좌표를 우리가 세팅을 하죠. 요 점의 좌표를 x좌표를 보통 t라고 두죠.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y좌표는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곳이니까 마이너스 t라고 줘도 되고, 또는요 요거는 f의 t를 넣은 값이기도 하겠죠. 요렇게 같다라고 비교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함수값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도함수도 이따 써야 되니까 미분 계수 마이너스 1이다 쓸 거니까 도함수 구해 놓고 갈게요. f'x는 미분 2a x x 마이너스 2분의 3 곱미분하고 있어요. 뒤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a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개해가지고 좀 이쁘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앞에는 2ax 제곱, 뒤에 ax 제곱이니까 3ax 제곱, 그 다음에 또 상수항 전개하면 마이너스 3ax 마지막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해놓고 자 이제 첫 번째 함수값이 같다라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접점 x좌표를 t라고 뒀으니까 ft는 아까 적었던 마이너스 t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ft는 fx 구해놓은 거 정리를 해서 한번 집어넣을게요. 저기 t 넣으면 at 제곱에 t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t가 y는 마이너스 x에 넣은 마이너스 t야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미분한 것에 접점 x좌표 t를 집어넣으면 3at 제곱 마이너스 3at 더하기 1 한 개. 아까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와, 그래서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a와 t에 대한 두 개의 식을 찾아냈습니다. 얘네들을 연립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연립. 자, 그럼 첫 번째 식 잠깐만 볼게요. 첫 번째 식 대비 밑에 식은 미분을 하나를 한 거니까 아마 차수가 더 높아요. 자, 위에서 올라가서 마이너스 t를 좌변으로 이용하면 플러스 2t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t가 있고 여기도 t가 있는 거니까 t로 하나를 묶어낼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는 암산으로 가볼게요. t 하나를 묶어내면 앞쪽 덩어리는 at t-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좌변이 우변에서 넘어온 플러스 t, 그래서 플러스 2t가 있으니까 t가 나가면 플러스 2라는 상수항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0이 되어야 해. 지금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좌변으로 이항해서 t를 묶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t는 아까 접점의 x좌표였는데 0 오른쪽에 있으니까 0은 아닌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곱한 게 0이 되려면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이 녀석이 0이 돼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at 곱하기 괄호 열고 t-2분의 3 플러스 2가 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하나. 그 다음에 아까 f't 있었죠? 그거 그대로 들고 와 볼 텐데 지금 방금 마이너스 2 오른쪽에 갖다 놓은 것처럼 위에 두 번째 식을 보니까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대로 3at 제곱 마이너스 3at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갖다 놔 볼게요. 물론 뭐
하고 싶은 대로 연립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서 밀어 넣으면 이제 뭐 차수도 부담되고 이래서 이 상태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문자들을 보겠습니다. 위의 식을 보니까 a 곱하기 t가 보여요, 그죠? 그런데 여기도 a 곱하기 t가 있고 여기도 a 곱하기 t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좌변끼리 우변끼리 나눠 봐도 괜찮겠다. 이때 나눌 때는 0으로 나누는 건 배제하면 되는데 a는 f의 최고차의 개수니까 0이 아니겠고 t도 아까 봤던 것처럼 0은 아니었어요, 그죠? 나누기 가능하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분모 분자 at를 약분하면 되겠죠. 좌변은요, 분모가 3t 마이너스 3 이렇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t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남을 거고 우변을 나누면 1이네요. 와, 그래서 분모 분자가 같아야 되는 거네. t 마이너스 2분의 3과 3t 마이너스 3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정리하면 2t는 3 넘어가면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와, t 구했다. 접점 x좌표가 4분의 3이었어요. 괜찮죠? 와, 그러면 t를 찾았으니까 연립하기 시작한 곳에 밀어 넣으면 a도 그냥 찾는 겁니다. 그죠? 좀 편한 데다가 넣으면 돼요. 요런 데다가 넣으면 되겠죠? t 자리에 4분의 3 넣으면 a도 찾을 수 있겠다. 요거는 계산 결과를 그냥 적을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a는 9분의 32, 조금 불편하지만 분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를 다 찾은 거야. 최고차의 개수 a를 찾았으면 아까 k는 미리 찾아놨으니까. 그래서 fx로 돌아가 보면 a가 요 놈이에요. 그래서 9분의 32를 이렇게 적어주면 문제로 가서요, f3의 값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괜찮지? 그래서 여기 단원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189번도 넘어가 볼게. 요거는 조금 더 간단하니까 얼른 가봅시다. f는 3차 함수인데 역함수가 gx래요. 그럼 여기서 역함수를 갖는 조건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항상 증가하는 함수야. 요 정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f가 증가함수야. 적어놓고 갈게요. f가 증가함수. 그 다음 방정식이 있는데 fx 구체적인 식이 있으니까 방정식 미분하고 밀어넣고 그 다음에 미분한 것에 gx 합성하고 여기까지 식으로 쭉 가봅시다. f 미분부터 해볼게요. 3x 제곱 빼기 6x 더하기 6 이렇게 될 거예요. 2차 함수인데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는 아니네. 어떤 모양인지 찾기 위해서 꼭지점 찾아볼게요. 완전적으로 고쳐보겠습니다. 3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절반의 제곱, 그러면 상수항은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도함수가 모조리 x축 위쪽으로 정의되어 있는 증가함수가 맞네요. 여기가 x가 1일 때 꼭지점 최소값 3을 가져요. 이렇게 되겠다. 자, 증가함수인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이제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4배의 f'x, 위에 f'x 보이니까 4배 할게요. 12x 제곱 빼기 24x 더하기 24 4배 f'x 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2x 마이너스 18 는 f'의 gx 합성입니다. 자, f'은 쌤이 한 번 더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합성이니까 x자리에 gx를 밀어 넣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3배의 gx 제곱, x라는 거 생략했어요. 빼기 6gx 더하기 6, 요게 우변입니다. 와, 그럼 여기서 gx를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우변이 g의 제곱이긴 한데 정리를 하면 뭔가 g의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죠? 요거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좌변은 12x 제곱에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더하기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변이 전부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눠가지고 gx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변에 있는 gx부터 적어볼게요.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gx의 제곱 빼기 2배 gx
6, 6은 없어졌다고 보고요. 좌변 우변. 여기 상수항 6, 여기 6 없어졌다고 보고 는 3으로 나눴으니까 4x 제곱 빼기 4x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완전 제곱으로 고쳐지면 너무 나이스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괜찮니?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얘를 마치 gx를 하나의 문자 그 다음에 4x제곱 마이너스 4x를 하나의 그냥 상수항으로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즉 gx의 제곱 빼기 2gx의 자 우변에 있는 거 모조리 넘겨서 인수분해까지 가져가 볼게요. 마이너스로 넘어와서 4x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는 0 되겠지.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로 gx를 하나의 문자 그 다음에 x의 구체적인 식을 상수항이라고 본다 그러면 곱하기로 일단 쪼개 볼게요. 여기는 일단 개수는 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를 유지해야 되거든. 그걸 감안하고 일단 x랑 x-1이 쪼개진다고 보고요. 까지 괜찮니? 그리고 개수를 할당할 건데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할당할 거예요. 그런데 크로스 곱해서 더한 게 1차 개수인 마이너스 2를 만족하도록 줄 거야. 그러면 자 x항은 사라져야 되니까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게끔 하고 개수가 똑같아야 절대값의 크기가 같아야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쪼개면 되겠어요. 그럼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줄 건데 근데 이 식 일단 줄게요. 2 주고 2 주고 그럼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면 2x는 사라질 거니까 지금 그대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가 살아있습니다. 그럼 뭐야? 여기다가 플러스를 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g의 1차의 개수 이렇게 되겠네요. 아하 그래서 인수분해된 형태를 적어보면 좀 이쁘게 적어볼게요. gx 마이너스 2x와 gx 더하기 2배의 x-1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돼서 는 0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괜찮지? 그러면 첫 번째 괄호가 0이 되는 거는 gx가 2x랑 만나는 곳 또는 두 번째 괄호가 0이 되는 거는 gx가 마이너스 2배의 x-1 이것도 1차 함수죠. 만나는 곳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해석을 붙여볼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해석은 gx가 gx와 y는 2x가 만나는 곳 또는 gx가 마이너스 2배 x-1 직선과 만나는 곳인데 그게 0과 1 사이에서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0과 1 사이에서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기 위한 k값의 최소값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돌아갈게요. gx는 f의 역함수였다라는 거 가정하고 gx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0과 1 사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건 요 놈들밖에 없어요. 요 놈들부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y는 2x와 y는 2x는 0과 1 사이니까 1일 때 2를 지나가겠죠. 그래서 중심이다.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2x y는 2x라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1은 1을 넣으면 0 x절편이 1입니다. 그리고 y절편 0 넣으면 2입니다. 와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2배의 x-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 0과 1 사이에서니까 0과 1 0에서 1까지 정의되어 있는데 들어있는 그래프만 표현해 본다면 y는 2x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짜리 기울기는 요만큼이 x값이 0과 1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그러면 정리 다른 데는 모르겠고요. gx가 지금 색깔로 표현해 놓은 곳들과 만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럼 역함수니까 증가하는 것의 역함수도 증가하겠죠. 적당히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gx가 생겨야 교점이 여기서 생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f니까 f와 이 녀석의 교점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f와 g가 역함수 관계니까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y는 2x와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를 또 역함수를 구하면, 즉 y는 x 대칭을 하면 이제는 f와의 교점을 해석하면 되죠. 이해되니? gx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요 녀석을 y는 x 대칭시켜서 f랑 해석을 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럼 y는 x 대칭 이동하면 기준이 되는 원점은 뭐 여기 있을 거고요. 0,2는 2,0으로 오겠죠. 1,0은 0,1로 가겠죠. 그래서 왼쪽에 녹색으로 그려놓은 거는 이렇게 바뀝니다. 1,2는 2,1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그려놨던 빨간색 영역은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f는 아까 잠깐 그렸듯이 증가함수 그리지 않았네요. 그냥 증가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범위에서 f가 어떻게 지나가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증가함수가 지나가면 되겠죠. 또는 뭐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증가하는 함수 f라고 해서 다 되겠니? 라는 겁니다. 아니죠.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렇게도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피해 줘야겠어요. 괜찮니? 그래서 무조건 여기 지금 빨간색 선분이나 녹색 선분이랑 만나게끔 f를 제한을 둬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fx식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상수항의 k가 껴져 있었구나. 그래서 함수값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무조건 빨간색 또는 녹색이랑 만나겠는지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x값이 작은 데서 큰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f가 증가함수니까 제일 작은 출발값이 경계가 0입니다. 그러면 f에 0을 넣은 함수값은 요런 데 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최소한 내려와 있어가 되겠네요.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내려와 있어야 돼. 요거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 내려와 있어야 요런 상황을 배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이랑은 여기는 만날 수 있으니까 1 같거나 1보다 밑으로 일단 내려와. 그러면 요쪽 영역으로 y 절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요것만 있으면 좀 불안전하죠. 왜? 이렇게 가능할 거니까 이런 상황을 또 피해야겠죠.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찾냐면 이제 경계 끝에 있는 2에서 반드시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기는 어떻게 하면 돼? 요런 경우를 배제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 되죠. 요렇게 올려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f의 경계 끝인 2를 집어넣은 건 녹색 그래프랑 처음 만나는 게 y값이 0이니까 0과 같거나 그 위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범위와 요 범위 사이로 밀어 넣기만 하면 여기서 무조건 만나게 될 거예요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값을 구하면 이게 k의 범위로 나오겠죠. f0은 아까 상수항 k였고 그게 1 이하다가 된 거고요. f2는 쌤이 계산해 놓은 거 그냥 쓸게요. 얘는 8 플러스 k가 나옵니다. 이게 0 이상이어야 해요. 결론은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k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었나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19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a인 2차 함수가 a라고 했지 얘가 양수다 음수다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의 도함수 절대값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는 1차 함수야. 인데 그것의 절대값이면 1차 함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인데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꺾어 올리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그게 2차 함수 4x제곱 플러스 5보다 아래 또는 같다까지 이렇게 된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렇더래. 그리고 또 보니까 fx 그래프의 대칭축이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래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하다.
또는 위로 볼록하다. 전부 축의 방정식은 x는 1인 거야. 이렇게도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맞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1이라는 얘기는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얘기니까 2차 함수 fx를 일단 세워볼 수 있겠죠. 최고 차이 계수는 뭔지 모르고 a라고 했어요. 맞나? a고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니까 x-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고 꼭지점의 y좌표도 모르니까 뭐 짝꿍으로 b 이렇게 들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안에 밀어넣을 도함수 f'x는 상수항 날라가고 2a x-1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 a와 관계없이 기울기 2a와 관계없이 1,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버전이죠.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개를 그려볼게요. 첫 번째, a가 양수면 1,0을 지나는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기울기 2a짜리 직선입니다. 요게 f'이고요. a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1,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요게 f'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좌변이 아까 부등식을 표현하는 좌변이 절대값이니까 꺾어 올리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좌변 그래프야. 그러면 a 최고 차이 계수가 0보다 작을 때도 꺾어 올리면 형태는 똑같죠. V자 형태고 x축 위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로 가볼게요. 요렇게 비교를 할 건데 맨 밑줄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잠깐만 표현해 볼게. 부등식에서 우변에 있는 녀석이 2차 함수인데 이 녀석은 y는 4x제곱 플러스 5라고 한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0,5입니다. 0,5고 제곱의 개수 4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해요. 아래쪽 그림에다가 잠깐 표현해보면 자 1의 왼쪽에 0이 있는 거잖아요. 0 그치? 그러면 0,5니까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꼭지점이 이 정도 있으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야. 그런데 왼쪽도 별반 차이가 없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5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때? 해석이 지금 비슷하죠?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a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사실 음수를 해석하기보다는 누구 먼저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양수를 해석하는 게 낫겠지. 왜? 양수에서 이걸 만족하는 게 나오면 음수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대값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a가 양수일 때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양수일 때. 여기서 가능한 a가 나온다 그러면 음수일 때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1,0이라고 하고 꺾어 올린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데 잘 봐봐. 양수일 때를 보고 있으니까 기울기는 2a입니다. 그래서 요놈의 기울기는 2a가 맞아. 원래 그래프가 지금 첫 번째 그래프 이렇게 그린 거를 여기를 꺾어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2a가 맞겠죠. 그렇다면 꺾어 올린 녀석의 기울기 요 녀석의 기울기는 x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죠.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a가 바뀜에 따라서 기울기가 바뀌는 녀석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a가 양수인데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a가 커지면 얘는 음수 쪽으로 자꾸 작아지죠. 기울기가 음수로 작아진다는 얘기는 점점 가파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 이해되지? a가 양수인데 0에 자꾸 가까워지면 음의 기울기도 0에 가까워지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지만 이렇게 완만해지는 겁니다. 요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등식을 만족하는데 아까 그려놨듯이 0,5를 꼭지점으로 하고 그려볼게요. 0이 여기라고 했을 때 0,5가 이쯤이라고 하겠습니다. 0,5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지금 그려놓은 절대값 함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지금 상황이면 되죠. 그러면 언제까지 허용할 건데? 라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지금 2차함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1차함수가 위에 있는 구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A를 바꾸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바뀔 텐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한계가 어디겠어요? 등호는 있으니까 딱 이렇게 접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만 기울기가 변할 수 있어요. 요렇게까지 변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야. 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 또 얘는 무슨 문제로 바뀌어? 접선 구하기 문제로 바뀌어. 접점 정보가 없으니까 주어진 이차함수랑 만나는 여기 접점을 x좌표를 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y좌표는 y는 4x제곱 플러스 5니까 4t제곱 플러스 5라고 세팅을 해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접선은 어디서 그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0에서 그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요런 구조네, 그지? 자, 그래서 우변에 있던, 분응식의 우변에 있던 식을 2차 함수를 gx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얘가 4x제곱 플러스 5였고요. 접점의 좌표는 x좌표를 t로 뒀고요. 여기에다가 1,0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고 있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접점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접점의 x좌표를 t로 줬으니까 미분해서 t를 넣은 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8t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8t 괄호 열고 x 빼기 지난점 x좌표 t 더하기 지난점의 y좌표 4t 제곱 더하기 5라고 써줄 수 있겠고, 요거는 수학 2에서부터 하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어디서 그은 거야? 1,0에서 그은 거야. 그러니까 1,0을 지나가야 되니까 x에 1 넣으면 y가 0이 성립해야 될까지. 자, 그러면 방정식은 t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는 8t. 자, 마이너스 8t 제곱 플러스 4t 제곱은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 4t 제곱 빼기 8t 마이너스 5는 0을 만족하는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지만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2, 5, 1, 10 빼기 1을 하면 되니까 5에다가 플러스, 아니다, 마이너스 8이니까 5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주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인수분해 생략하고 t값을 찾아보면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구겠니? 1보다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5는 탈락, 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돌아갈게요.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아까 접선의 기울기로 돌아와서 8t가 접선의 기울기였는데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밀어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그림에다가 표현해보면 요렇게 접할 때 1,0에서 그은 직선이 접할 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려놨던 기울기 마이너스 2a랑 이제 비교하면 되죠. 자, 음수 기울기를 가지는데 가파라진다는 얘기는 더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기울기 옆에다 쓸게요. 기울기 마이너스 2a라는 녀석은 기울기 마이너스 4보다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4가 더 가파르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작아야 돼? 마이너스 4가 더 작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음수 기울기를 갖는 중이니까 더 가파르다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더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거나 마이너스 2 쪽이 커야 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꾸고 2 이하야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양수일 때 범위에서 이미 가능한 A가 나왔기 때문에 음수는 굳이 갈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2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같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같이 있는 거 하나만 하자. 20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대한
컴팩트하게 정리해볼게요. 자, 205번 3차 함수 f가 있고요. 가조건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뭔가 있습니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3차 함수는 0은 3차 방정식이 돼서 서로 다른 근이 3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2개밖에 없대. 그럼 뭐야? 허근이 있으면 켤레근이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아까 문제 풀 때랑 비슷하게 하나는 근 하나, 그 다음 중근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메모 실근 한 개, 중근 한 개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실근 한 개, 중근 한 개. 그 다음에 나 조건 볼게요. 합성함수입니다. 그러니까 f 안에 다시 x 빼기 fx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로 위에서 fx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값들이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가조건을 가지고 잠깐만 세팅을 해볼게요. 그림을 잠깐 그려봅시다. 실근 하나, 중근 하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세팅은 나중에 하고 증가하는 상황만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지나가고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요거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다 그려볼게요. 뭐 요렇게 그려지는 경우나 요렇게 그려지는 경우는 지금 색깔 다르게 한 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하나는 중근, 하나는 실근 요렇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fx는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어요. a로 잡아주고 중근을 알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근은 베타라고 가정할게요. 괜찮죠? 그럼 그림상은 X축과 접하는 곳이 알파, 그 다음에 지나가는 곳이 베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중에 뭔지는 몰라. 이런 상황 식으로 이제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fx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은 2개라고 했는데 옆에다가 적어보면 중근은 알파라고 둔 거고 실근은 베타라고 둔 거거든요. 결국은 f에 중근 알파를 넣으면 어쨌든 0이 되는 거고 베타를 넣어도 0이 된다. 요거를 지금 보장한 거예요. 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의 합성함수를 가져가 보면 결국은 녹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 알파가 들어가면 0인 거야. 가능한 거지. 또는 베타가 들어가면 0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구체적인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관계로서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보자면 f에 알파 넣으면 0이 됐던 거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x 빼기 fx가 알파가 되거나 또는 x 빼기 fx가 베타가 되면 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조건에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라고 합니다. 즉 이거거나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3개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얘도 함수 대 함수의 등호니까 교점으로 또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f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조금 더 조정하면 fx는 fx는 우변으로 넘겼다 치고 알파를 좌변으로 넘기면 x 빼기 알파라는 1차 함수와의 교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는 두 번째 거는 fx는 x 빼기 베타로 1차 함수 교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네요. 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아까 케이스가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가지고 중근이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나눠가지고 케이스를 만족하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추가 정보가 있죠. F1은 4고 F'1은 1이고 F'0은 1보다 크다. 요 조건들까지 반영하면서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f의 최고차의 개수 a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서 중근, 오른쪽에서 실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오른쪽에서 중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세팅을 해보죠. 둘 다 최고차의 개수 a가 양수일 때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봐봐.
아까 나 조건에서 fx를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상황인데 나 조건에서 첫 번째는 x-알파와 만나는 곳이란 얘기잖아. 그런데 알파는 있고요. x-알파는 여기가 x절편이 되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슉 그리면 벌써 교점이 몇 개가 생성이 돼요? 3개가 보장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 둘, 색깔 바꿀게요. 둘, 셋, 이렇게 보장이 됐어요. 일단 3개야. 자, 그런데 두 번째, or fx가 x-베타, 즉 y는 x-베타라는 1차 함수랑 만나는 것을 표현해보면 어머, 여기 있잖아. 얘는 이미 만나고 있죠. 왜? 베타가 f의 x절편이기도 하고 두 번째 있는 y는 x-베타의 절편이기도 하니까 여기를 만나.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 일자리를 아무리 이쁘게 그리더라도 접한다고 그린다 하더라도 교점이 있는 거야. 여기는 교점이 최소한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야. 그러면 나 조건인가? 여기 밑에 나 조건이죠.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할게요. 나의 위배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안 되겠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도 알파에서 x-알파와 만나는데 직선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일단 알파에서 교점이 있을 거고 오른쪽에서 교점이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3차 함수랑 내려가 보면 왼쪽 밑에 어디선가에서 또 하나가 생겨. 3개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x-베타라는 y는 x-베타 1차 함수랑도 베타에서 일단 교점이 있는 거니까 얘도 최소한 4개야. 그러니까 나 조건의 위배. 으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만족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거 해석 괜찮지? 두 번째,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고 가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왼쪽에서 접하고 오른쪽에서 뚫고 지나가고,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F를 그렸어요. 또는요, 왼쪽은 지나가고 오른쪽에서 접하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 내려가게, 그래서 오른쪽이 알파, 왼쪽이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또 볼게요. 똑같이 알파를 지나가면서 기울기 양수인 거 슝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알파에서 교점 하나, 그 다음에 베타를 지나가면서 기울기 일자리, 얘는 무조건이죠. 이렇게 교점 하나. 선생님 교점 2개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fx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a 값에 따라서 얘가 높낮이는 달라질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던 게 조금 더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알파 근처에서는 이렇게 교점이 더 생길 수 있죠. 이해되니? 3차 함수가 a 덕분에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나오죠. 괜찮죠? 어떻게 나오겠니? 3차 함수를 조금 더 이쁘게 그려보면, 밑에다 새로 그릴게요. 여러분들도 그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알파라고 먼저 그려봅시다. 그러면 쭉 내려가서 접하고, 지금 교점이 3개여야 되는데 베타에서도 교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접하고 다시 내려가서 베타. 이렇게 되면 교점이 하나, 둘, 셋일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괜찮죠? 이런 경우.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 음수면 가능한 경우구나.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도 다시 돌아와서 x-베타는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교점이 무조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알파와도 마찬가지네. 그럼 여기는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이제 교점 3개 만족하도록 하는 거는 이렇게 접하면 되죠. 둘, 셋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가능하겠구나. 괜찮죠? 자, 여기서 그러면 둘 다 볼 건데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부터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반영하지 못한 게, 아직 안 한 게 뭐냐면
1의 함수값은 4고 F'1은 1이고 F'0은 1보다 크다. 요거 보겠습니다. 봐볼게요. 일단 F1은 4다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4는 지금 함수값인데 양수잖아. 위 그래프상에서 양수가 나오는 구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는. 까지 괜찮지? 그러면 F1이 4라는 거는 1이 어디 있냐라는 거는 베타보다 더 왼쪽에 있는 겁니다. 1의 함수값이 4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조건 F'1은 1이다. 1은 1이다. 가능한가요? F'1은 1이다. 가능한가요? 지금 F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1이 있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맞나요? 아니죠. 음수잖아. 이해되지? 음수잖아. 그런데 1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볼까요? 뒤에 조건. F'0은 더 왼쪽에 있어요. 1보다 더 왼쪽에 0이 있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F'0은 어쨌든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데 F'0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조건에 위배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은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자, 여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적을게요. 아까 직선을 그려놓고 접하게 그렸는데 이 녀석이 y는 x 빼기 알파라는 직선이었어요. 자, 그러면 y는 x 빼기 알파의 기울기는 1이니까 알파, 0 또는 0 위에서 가보면 F1은 4, F'1은 1 이렇게 됐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걸 다시 찾아와 볼게요. 괜찮죠? 자, 정보를 적어 볼게요. 아까 F1은 4였고 F'1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해석하자면 1,4에서 그은 접선 기울기가 1이다. 이렇게 정보를 정리할 수 있겠죠. 와, 그럼 뭐야?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줬으니까 방정식 그냥 세울 수 있겠죠. y는 기울기 1이니까 생략하고 x-1 플러스 4니까 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 왔는데 선생님 그러면 y는 x 빼기 알파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되는 거잖아요. 기울기 일자리니까, 그치?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기울기 일자리 접선이 또 있어. 평행 이동을 쭉 하게 되면 기울기 일자리는 이런 식으로 또 하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접점이 1,4일 수도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울기 일자리인데 접선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구해봤더니 이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그린 녀석을 L이라는 또 다른 직선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L.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에요. 첫 번째는 y는 x 빼기 알파라는 녀석이 y는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바로 비교해 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L이라는 녀석이 또 다른 녀석이 y는 x 플러스 3인 녀석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 한 번만 더 볼게요. 조금 큼지막하게 그려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알파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고 올라가다가 이렇게인데 기울기 일자리 접선 조금 더 볼록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기울기 일자리 접선 L이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본 거예요. L. 그러면 지금 접점의 좌표 x좌표를 1, 여기를 1,4로 보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나요? 그러면 아까 안 되는 거 점검했을 때 봤던 것처럼 F1은 4, 오케이. 그 다음에 F'1은 1이냐? 맞네요. 기울기 일자리 찾아놨으니까. 왜냐면 얘를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볼게요. y는 x 플러스 3이라고 봤으니까
미분계수 F'1은 1 맞네요. 그럼 남은 건 F'0은 1보다 크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F'0은 0이 어디 있나요? 봤더니 1보다 작은 이쪽 영역에 있거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F'1이 1이면 1보다 작은 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들은 전부 어때요? 여기서 보면 여기는 음수 기울기를 계속 가져오겠지? 그러다가 알파에서는 0의 기울기겠지? 그 다음에 조금씩 커져가지고 1이 돼서야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0이라는 녀석은 1보다 왼쪽에 있을 거니까 0이 위치가 여기라고 한다 그러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0은 1보다 어떻겠니? 작겠죠. 왜냐면 F'1이 1이고 3차 함수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면서 1이 됐을 때 그제서야 미분계수가 1이니까.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녀석들은 모조리 1보다 작아야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단서가 F'0은 1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도 위배가 되는 상황이에요. 위배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어디로 가면 돼? 아까 y는 x-알파가 드디어 x 플러스 3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3인 걸 확인했죠? fx로 돌아갑니다. fx는 최고차의 계수 a라고 적었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은 인수로 가졌고 여기 중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근 베타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겠어요. 요겁니다. 그래서 아까 단서로 있던 거 이제 다 밀어 넣는 거예요. 첫 번째 F1은 4더라 1 넣을게요. 1 넣으면 16A 곱하기 1 빼기 베타 요게 4더라 정보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 F' 얼마니? 1이 1이더라 까지 갑니다. 그러면 도함수 구할게요. F'X는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2배 A X 더하기 3 뒤에 거 x 빼기 베타 적어주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앞에 것만 적어주면 되겠죠. a의 x 더하기 3의 제곱. 그래서 F'1은 1이더라로 갈 거예요. 1 넣으면 8a 1 빼기 베타 1 넣으면 더하기 16a 그게 1이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a와 베타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까랑 비슷하게요.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밀어 넣으면 나오는데 모양을 쓱 보니까 위에서 16a 곱하기 1 빼기 베타가 4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밑에 보니까 8a 곱하기 1 빼기 베타는 그것의 절반이잖아, 그지? 그래서 4의 절반이 2를 밀어 넣으면 깔끔하게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 넘기고 16으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16분의 1 최고차의 계수 음수였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관계식에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 16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가 4니까 베타는 5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와, fx 다 찾았다. 돌아가서 fx에다가 밀어 넣으면 마이너스 16분의 1에다가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에다가 베타가 5니까 x 빼기 5라고 fx식을 찾을 수 있겠네요. 되겠지?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F0은 0 집어넣으면 빵빵 9 곱하기 5 16분의 45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 풀어봤던 문제들은 전부 보면은 그래프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죠? 그거 한번 복습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주일 뒤에 여기 다음 단원이 아니지 유형 8부터 남은 부분까지 또 오답 체크할게요.